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 제가 가지고 온 건 밥상입니다. 밥상. SBS 스페셜 최고의 화제작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밥상머리 교육의 비밀.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라고 하는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SBS에서 책을 집필하셨어요. SBS 스페셜 제작팀이 지으셨고 송현숙님이 엮으셨는 글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밥상머리 교육에 있다라고 하면서 전 교육부 장관이자 서울대 교육학 교수였던 문용민 교수님께서 교육학자로서 도덕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은 도덕성이다. 도덕성 없는 사회 리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어서 가족과의 식사가 진짜 중요하다. 잃어버린 밥상을 되찾주고 싶다라는 이렇게 서문을 써주셨고요. 인생 최고의 교실은 밥상머리다. 사실 밥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밥상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세 끼 함께 먹는 건 주말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주말도 이제 바쁜 아빠, 바쁜 엄마가 함께 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밥상 교육을 통해서 하루에 20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한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면서 또 좀 맞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고 함께 먹는 밥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실 제 첫째 딸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서 온 가족을 다 깨워서 함께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여기 책에 보면 밥상 위에 녹음기를 놔두고 녹음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밥은 함께 먹지만 대화가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밥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는 식사 중에 가장 많은 어휘를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남기고 싶은 것들을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대화식 책 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책 읽기가 좋다, 책 읽기 독서교육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책을 되게 많이 읽혀주긴 하는데 저는 그 책 읽기가 일방적인 책 읽기였어요.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일방적인 책 읽기였다면 여기서는 대화로 책을 읽어야 한다. 일방적인 독서가 아니라 대화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닿길래 저는 여기 붙이면서 대화식 책 읽기를 해야 된다. 나는 대화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읽어주기만 했구나.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해 주어야 하고 이런 걸 설명식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어주면서 설명식 대화를 병행할 때 아이 독서 습관이 좋게 길러질 거고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이라도 밥상에 녹음기를 한번 놓아보자. 대화가 없는 가족 식사는 결코 가족 식사가 아니다. 카이스트 유룡 교수님의 밥상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교수님은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 꼭 저녁 식사를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새벽 4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함께 했대요. 엄마가 이제 홀로 오바마를 기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새벽 4시 반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오바마를 길러냈던 힘이 또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밀레코리아 사장인 안규문 사장님의 가족 밥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부부가 함께 하면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들어오시면 아빠한테 이렇게 상의해서 대답해 줄게. 아빠한테 여쭤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땐 아빠가 꼭 필요하다는 걸 심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훈계식으로 질문을 하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면 예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데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밥상머리 교육의 숨은 비결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혼냈다면 엄마는 가만히 있고 만약에 엄마가 혼냈다면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뇌를 키우는 밥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파트 2에 대해서 보면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연령별 두뇌 발달 0세부터 24개월까지 24개월 3세부터 6세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식사 준비 과정부터 동참시켜라. 그래서 전 오늘 저희 딸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초등학생은 밥상에서 배려를 가르쳐라. 성공의 열쇠, 성공의 키는 만족지연 능력이다.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자리를 비우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돌아와서 하나 더 줄게 라고. 지금 먹어도 돼. 하지만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라는 이런 만족지연 능력이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만족지연 능력을 키우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슈퍼에서 뭐 사탕 사달라고 막 장난감 사달라고 울면 그냥 사주면 좀 부끄러움 덜 하잖아요.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정말 하나 사주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족지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방법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터 미셸의 이야기입니다. 용돈을 모으게 해라. 저녁을 먹기 전엔 간식을 먹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선물을 풀어보지 않기와 같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주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수년간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의 욕망을 꾹꾹꾹 누를 수 있는 그런 만족지역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밥상에서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들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족지연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다시 찾아오는 생후 3년의 기적. 그러니까 초기에 뇌 발달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시기를 만약에 놓쳤다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10대가 되면 다시 찾아오는 이런 기적이 온다. 평생을 거쳐서 변화는 애기 때문에 두뇌의 제도약을 이루는 사춘기 때에도 뇌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밥상 교육을 통해서 뇌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가족 식사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의 비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옥시토신이 나올 때 가족과 대화를 한다면 사춘기를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기 근육들을 운동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혼자 하는 식사는 가족 식사를 이길 수 없다. 옥시토신은 근육의 움직임 없이도 순수한 심리적인 이유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친밀감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 즉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을 때 아이 뇌에선 옥시토신이 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얼마나 가족 대화가 중요한지 가족 식사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스타벅스 전 CEO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유태인의 전통 가족 식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 가족만의 식사 의식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실천할 수 있느냐. 1단계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질문을 먼저 던져라. 2단계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라.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아이가 입을 열 때 집중해주고 반응을 보이고 표정에 주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프랑스에서는 책을 읽는 이유가 저녁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책 읽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밥상은 사실 잘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죠?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전 한번 꿈꿔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거든요. 오늘 엄마는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여기 보면 하나하나 완벽한 밥상머리 교육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부모의 요건이라고 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것이다. 저는 아까 오바마의 어머니 새벽 4시 반에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거 정말 저녁 식사 힘들잖아요. 그럼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그 20분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반성했고요. 벌써 아이가 6살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키우면서 이유식했던 걸 빼면 가족 밥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과 후회를 좀 했고요.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의 자리일 수 있겠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넘겼지만 한번 사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기 보면 1주, 2주, 3주, 4주 하면서 가족과의 대화 방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그 말도예요. 인스턴트도 괜찮다. 배달 음식도 괜찮다. 무엇이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족이 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수다, 그 수다가 밥상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고 또 한번 북만남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